안녕하십니까.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 박영국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곱 소산물과 야곱의 리스트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곱소산물이라고 함은 신명기 8장 8절에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여기 언급되어 있는 리스트를 말하는 것이고, 야곱의 리스트는 창세기 43장 11절에 언급된 유향조금, 꿀조금,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것이 야곱의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곱소산물에도 꿀 들어가 있고요. 야곱의 리스트에도 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곱소산물의 이 꿀은 대추야자수, 히브리어로 타마르를 말하는 것이고, 야곱의 리스트에 나오는 이 꿀은 히브리어로 하루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곱소산물의 꿀은 타마르를 말하는 것이고 야곱의 리스트에 있는 꿀은 하르브를 말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구분을 하느냐를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의 특징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기후와 토양을 이해하기 위함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마르, 식물학적 이름으로는 대추의 야자수에서 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루브, 식물학적 이름으로는 구주콩나무에서 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루브를 번역을 하면 구주콩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귀염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루브를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식물학적 이름으로 귀염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다른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명칭인 하루브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또 한 종류가 벌에서 나오는 꿀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드보라라고 합니다. 벌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벌떼에서 나온 꿀을 먹습니다. 요나단이 벌집에 꿀을 찍어서 꿀을 먹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벌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8절에 언급된 꿀을 벌꿀, 야곱의 리스트에 언급된 꿀도 벌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소산물 리스트만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과 야곱의 리스트만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보면 각각의 꿀은 벌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곱소산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왜 이 꿀이 대추야자수 타마르를 말하는 것인가? 일곱소산물의 특징은 첫 번째, 반드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 식품입니다. 밀, 주식입니다. 보리, 2차 주식입니다. 포도, 한여름에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무화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면서 두통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화과는 산지에 주로 자랍니다.
700m, 900m의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화과를 먹음으로 이를 예방하였습니다. 석류, 한여름에 햇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여성에게 필요합니다. 올리브, 그 땅의 물에는 석회가 있습니다. 물 안의 석회질을 희석시켜주는 대표적인 식물이 올리브입니다. 대추야자수, 기를 부여해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뜨거운 지역에서 대추야자수 열매의 단맛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필수품인 것입니다. 지금 일거소산물의 특징은 필수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비, 늦은 비, 햇빛, 이른 비에 아주 민감합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의 리스트에 나오는 식물들은 비, 늦은 비, 햇빛, 이른 비에 민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른 비가 와서 보리와 밀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죠. 겨울 동안에 비가 와서 보리밀의 수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먼저 추수를 기다리는 보리 수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가 와서 밀의 수확에 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비가 와야 밀의 풍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늦은 비가 너무 오래 오면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수의 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늦은 비 이후에 햇빛이 내려서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수 수확을 이롭게 합니다. 투베아브라고 함은 우리나라의 하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투베아브까지의 강렬한 햇빛이 내려서 포도 수확을 이롭게 합니다. 투베아브 전후, 즉 건기의 강렬한 햇빛이 올리브 열매의 기름이 잘 생성되게 합니다. 건기의 강렬한 햇빛이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수 열매를 아주 달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거소산물은 비, 늦은 비, 햇빛에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절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절 시기는 항상 보리가 수확되는 시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은 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일거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의 기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간입니다. 왜 예배할까요? 밀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또 일거소산물의 첫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투베아브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즌입니다. 초막절은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수가 수확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일거소산물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고 이른 비, 늦은 비, 햇빛에 민감한 식물이고 절기와 연관된 식물이다 라고 할 때 신명기 8장 8절의 일거소산물의 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른 6가지 식물들과 공통된 특징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식물 대추야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3장 11절에 야곱의 리스트의 특징은 무엇인가?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여기에 나오는 꿀 조금은 하루브를 말합니다. 유향나무 열매는 피스타치오 너츠를 말합니다. 감복숭아는 아몬드 열매를 말합니다. 이 리스트의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비, 이른 비, 늦은 비, 햇빛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식물들은 가뭄이 들어도 그 땅에 비가 제때 잘 내려도 기후와는 상관없이 제공되는 것이 하루브, 피스타치오 열매, 아몬드 열매입니다.
창세기 43장의 상황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가뭄 때에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 무엇이냐? 혹은 가뭄 때에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루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꿀 조금은 하루브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의 꿀은 타마르, 곧 대추야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의 꿀은 하루브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녹색으로 열린 이 하루브가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반으로 쪼개면 양쪽으로 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농사의 특징, 식물의 특징, 주요 특산물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신명기 8장 8절 리스트와 창세기 43장 11절 야곱의 리스트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